여러분들 제 최근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보셨나요? 제 최근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번에는 과징금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댓글로 근데 그 과징금 피해자들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댓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하신가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난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는 그 배상금을 안 주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VMS에서 135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대요. 135만 명.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가 1인당 5만원에서 15만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뭐야? 개인정보 유출되면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판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왜 개인한테 배상을 하라고 했는가? 여기 보시면 신청인 1, 2, 3, 4, 5, 6 6명한테는 15만원을 주어라. 그리고 신청인 7, 8, 9한테는 5만원을 제공해라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총 9명이서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어쩌다가 해킹을 당했길래 요 이유였습니다. 피신청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었어. 근데 이 비밀번호 변경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었는데 해커가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이 페이지 가면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제가 123, 1234 하고서는 너님 하면 너님의 계정이 비밀번호가 1234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드러렁님이라고 하면 드러렁님의 비밀번호가 1234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에서 이런 취약점이 있었대요. 이런 취약점이?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해킹을 당했고 그래서 해커들이 다른 사용자들의 비밀번호를 다 바꿔가지고 다 로그인한 다음에 마이페이지 가서 개인정보들을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150만 건이 유출된 겁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니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너 배상해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라? 혹시 저도 돈 받나요? 배상금 결정에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 조정안은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분쟁 조정위가 처음으로 공개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9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한 건데 이거와 별도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여서 저도 저기 계정이 있었어요. 저도 배상해주세요. 만약에 최소 금액 5만원이라고 쳐봐. 계산을 하면은 배상금이 675억입니다. 만약에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플러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과징금이 5억이야. 그래서 지금 후폭풍이라고 합니다. 이게 괜찮나 싶긴 해요. 물론 개인정보를 유출당해서 피해를 입은 건 우리 개인들이긴 맞긴 한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배상을 해야 되나? 이게 괜찮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실제 법이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을 찾아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된 게 몇 건이야? 억울하죠? 이거 빨리 신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게 조금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개인정보 유출건이 엄청 많았지만 배상금이 지급이 된 건 달랑 9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배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증명하는 게 쉽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걸 증명을 해야 되냐, 내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입은 피해가 입증이 되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심각한 패닉에 빠졌어. 이것 때문에 불안 증세가 막 발작을 했어.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정신과 처방전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처방전만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우울증이 정확히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그 증거, 사실 말이 안 되지. 이런 증거가 어딨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입은 피해를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싱 문자를 받았어요. 이거 저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유출된 건지는 어떻게 알아? 만약에 그 전에 다른 데서 유출이 됐는데 그거 꼭 우리 쪽에서 유출돼서 그것 때문에 이게 피싱 문자 같다고 설명할 수 있어? 힘듭니다. 이게 유출돼서 입은 피해를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두 번째 증명이 그 회사가 법을 어겼어야 한다. 어떤 법이냐? 개인정보보호법. 보안 관련된 법을 어겼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회사는 정말 열심히 보안을 했어. 근데 해킹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안을 소홀히 했어. 그러면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말만 들어도 굉장히 애매하지 않아요? 뭐가 소홀히 한 거고 뭐가 열심히 한 거야? 그 기준이 뭐야? 보안에다가 적어도 1년에 1,000만 원을 써야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모의 해킹을 2번을 받으면 소홀히 한 건 아닌가? 이 기준 자체가 일단 저는 주관적인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한테 야, 너 시험 공부 열심히 해. 시험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그 학생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소홀히 했다. 이거는 굉장히 이 논쟁이 될 만하기 때문에 이게 분쟁조정위나 혹은 재판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나 열심히 했어요. 아닙니다. 그거 열심히 안 했어요. 이 재판을 해야 돼. 누가 그러고 앉았어. 지금 내가 5만원, 15만원 받겠다고 누가 거기에 앉아서 그걸 증명하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걸 받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 그럼 회사는 보통 과징금을 내고 끝냅니다. 피해자들이 그걸 배상금을 내라고 막 소송을 걸고 그러지 않아요. 잘. 왜냐면 힘드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했다. 그럼 그 회사는 정말 벌벌벌 떨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상금 얼마 줘야 될까? 이 증명하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적어도 한 30만 원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왜냐면 말이 안 될 수 있는 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5건, 10건 이렇게 유출이 돼요? 그러지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만 단위야. 1만 건, 10만 건, 100만 건 이렇게 기본이 만 단위인데 만이라고 쳐도 여기에 곱하기 하면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해킹을 당해서 무조건 배상금을 과하게 줘야 되면 회사 운영하는 게 힘들어요. 거의 모든 회사가 파산을 하겠죠. 물론 안전하게 하는 게 맞는데 해킹을 당했다고 쥐잡듯이 잡으면은 굉장히 회사 운영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은 적절한 금액이 얼마일까? 1만 명 기준으로 1,000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1,000원 만족해요? 이것도 애매한 겁니다. 난감한 거예요. 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아마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도 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누가 움직일까요? 가장 부지런한 사기꾼들입니다. 진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상금을 준다며 개인정보위를 사칭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당하셨죠? 그거 저희가 받아줄게요. 여러분들은 뭘 주면 되냐? 신분증 보내주세요. 저희가 대신 이거 받아가지고 그 일부 저희가 먹고 그 일부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신분증 보내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코인 거래소 이런 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많습니다. 코인 손실보상금 지급받으세요 라는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거래소가 지금 해킹 당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죄송하니까 배상금을 코인으로 줄게요.
특별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배상금을 주는 건데 이걸 사기를 칠 수가 있나? 보면 이렇습니다. 피해자한테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 300만 원 준대.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거 여러분들 원데이 투데이야? 늘 있었던 일이죠. 혹하죠. 설레잖아. 그래서 아 그래요? 진짜요?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코인을 넣어줍니다. 근데 그 코인은 무슨 코인? 가짜 코인. 근데 가짜 코인이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손실보상금은 조금 특별한 형태의 코인으로 저희가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드릴게요. 여기 사이트 가입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면 실제로 코인을 지급을 해줘요. 실제로 가짜 사이트에 코인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건 그냥 화면이야. 그 어디에도 이 코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화면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라다 잠시만요. 제가 300만원 입금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1억 3천을 넣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 실수인데 지금 코인 구매 대금으로 6천만원 입금해 주시면 그거 7천만원 원래는 한 달 있다가 출금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출금하게 해 드릴게요 라고 속이는 거야. 6천만원 주면 7천만원 줄게. 이게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할 거잖아. 근데 내 핸드폰에 1억 3천이 찍혀 있어.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거 같거든. 잠깐만 6천을 넣으면 이거 다 내 거라고? 그럼 7천 이득이네?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6천만 원을 입금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이거 7천만 원 출금할게요. 연락 두절. 만약에 저 근데 지금은 6천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 링크 보내줄게요. 여기서 대출해서 6천만 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야, 저는 진짜 이거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게 피해 당한 피해자들을 노리는 수법들이 종종 보입니다. 해킹을 당한 사람이라던가 억울한 사람들이거나. 이게 왜 이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냐면 피해자는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한 번 더 사기를 치는 게 사기꾼들한테는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분이 왜 믿었다고 했죠? 직원이 A씨가 피해자가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이랑 금액 등 정확히 알고 있더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의 문서를 보여주면서 저번 주에 로또 몇 개 샀죠. 그때 한 10,000원 정도 샀던데 사실 이걸 알고 있는 걸 더 의심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사실을 들으면 진짠가? 그냥 신뢰도가 막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이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유출이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 거 알아. 그러면 거기 서울에 살고 있는 노말틱이죠? 하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이제 믿기 시작하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생각했을 땐 앞으로 이 배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아마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배상금을 준다. 이런 사기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보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